수치 데이터 간의 선형 관계를 보는 단순 회귀 분석, 그러니까 회귀 분석 중에 설명 변수가 하나인 것을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imple Linear Regression. 그리고 수치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수치 데이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단순 회귀 분석의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보면 나이도 수치 데이터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수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 간의 관계는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함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할 때 우리는 회귀 분석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 함수 형태만 보는 거예요. 뭐 이차 함수 또는 지수 함수 그런 것이 아니라 선형 함수 관계만 보게 되는데 그때 아래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이 LM입니다. LM은 리니어 모델의 약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형식은 LM하고 여기다 함수식을 써주는데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 앞에 물론 상수항과 코에피션트, 상수항과 계수가 있겠죠. 근데 두 개의 이런 함수의 식을 이렇게 써주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계수와 절편을 계산해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고혈압 데이터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이와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를 볼 때 함수식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변수는 콜레스테롤 수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tilde라는 걸 중심으로 왼쪽에 y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x에 해당하는 설명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때 규모가설은 나이는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갖다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행됐죠. 그럼 나온 결과는 뭐냐면 이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라고만 수식을 간단히 썼는데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은 절편이 145.852 그리고 나이 앞에 붙는 계수는 1.037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 이퀄 145 더하기 1.03 곱하기 나이 그런 수식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1.03 정도 증가한다. 뭐 이런 함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나이에 대한 영향력이 계산이 됐는데 이 값 자체가 유의하냐를 봐야 되는데 LM이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썸머리를 해줘요. 썸머리를 해주게 되면 좀 많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코에피션트라는 요 항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인터셉트가 절편이 145.85라고 아까 앞에 결과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효하냐? 그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P가 있습니다. 이때 P는 2 곱하기, 그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도 작다.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죠.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계산되어 있는데 1.037이 나왔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유의성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모형은 나이는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친다.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영향력은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1.03 좀 더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거는 모형의 적합성을 봐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아웃풋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설명 변수, 나이가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를 보는 이거는 뭐예요? 개수에 대한 걸 보는 거죠. 나이의 개수, 나이 앞에 붙는 개수.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통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개수의 유의성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개수가 유의하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코에피션트, 여기에 있는 아웃풋을 이용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이만을 독립변수로 고려했는데 이 모형이라는 건 결국은 이러한 함수식이 의미가 있느냐, 적합하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때 보는 것이 바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P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보다 작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회기 분석이니까 나이에 대한 유의성과 같게 나오죠. 결국은 그 변수 하나만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회귀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y 이퀄 145.8 더하기 1.037 곱하기 나이라는 식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전체 고혈압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설명의 정도, 그것이 바로 R스퀘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R스퀘어가 있죠. R스퀘어는 0.068. 다시 말하면 이거는 6% 정도 설명한다. 이거 R스퀘어가 갖는 값은 0에서 1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0에서 1 사이라는 거는 하나도 설명을 못하거나 그것이 0이고 1이라는 거는 100%다 설명한다는 건데 6%만이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작은 수치긴 해요. 근데 임상 데이터는 그 환자들의 데이터, 이게 거의 1600 케이스 정도의 환자 데이터인데 이 환자 데이터가 동질적이지 못해요. 환자가 갖는 특성이 다양해요. 이질적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봤자 10% 또는 20% 정도의 설명력을 가져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이라는 변수 하나를 가지고 설명력이 6% 정도 된다. 그리고 어저스트 알스케어라는 거는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알스케어로 해석을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어저스트 알스케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정된 알스케어. 그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아래서 본 그 코드가 그대로 캡처해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T 검정이나 아노바, 카이스퀘어 검정에 따라 가지고 고혈압 여부와 관계 있는 어떤 독립 변수들을 찾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고혈압 데이터에서 수치 데이터만 갖고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 있는 수치 데이터만 골라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과 관계 있는 수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한번 캔디데이트를 찾아보자. 후보 변수를. 그래서 데이터에서 수치로 측정된 데이터 목록만 먼저 선택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외한 건 나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따로 써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리고 그 목록에 속하는 변수 개수가 뭔가 그리고 고혈압 여부에 따른 고혈압 여부가 아니죠. 콜레스테롤 수치인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각 요인들을 리니어 모델을 여기다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할게요. 각 요인을 리니어 모델을 실행한 후에 각각에서 나오는 P값을 모으고 그 P값 중에서 0.05보다 작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섭데이터를 한번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섭데이터를 찾았더니 이제 이거는 각자 그 데이터 썸머리 한 데서 보고 찾으면 될 거예요. 마이데이터라는 그 변수가 15개 있는 데에서 섭데이터를 찾았는데 썸머리로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다 수치 데이터죠.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에다가 Q1, Q3, 메디안, 민이 들어가 있어요. 다 모든 데이터가. 그리고 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간의 연관성은 얼마나 있나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 앞에다가 코릴레이션의 COR을 사용한 이거 저기 줄이 맞지 않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PPT에서 캡처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데이터를 찾아다 보면은 지금 섭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로만 된 거를 골랐는데 그 변수 간에 지금 6개 변수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포함해서 그 6개의 변수 서로 간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Y로 지정한 관심 변수를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기타 나머지 변수들의 관계는 요 행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행을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와 0.246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체질량 지수와도 0.227, 그다음에 자신과 콜레스테롤
여긴 자신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는 1이고 중성지방 수치화는 0.316, HDL 수치화는 0.083, 혈당 수치화는 0.1233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상관관계가 많은 거는 이 수치 중에서는 0.316, 중성지방 수치가 제일 관계가 있고 HDL 수치는 관계가 좀 낮겠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간의 관계도 좀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만도가 높아지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Y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돌려가면서 X로 해서 1차 함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서 유의한 설명 변수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M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다 해버렸는데 i라는 거를 일단 1로 줄게요. i라는 건 자동화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값이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리니어 모델을 실행했는데 6번째 변수가 콜레스테롤 수치거든요. 처음에 단순 회귀 분석할 때 예제 그 명령어 안에다 여기다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썼었죠? 뭐 나이를 썼었죠. 나이를 써서 실행했는데 지금은 나이라고 고정 짓는 게 아니라 섭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첫 번째 변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했더니 섭데이터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i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떤 변수인지를 우리가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했더니 이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유의성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얘만 갖고 와야 돼요. 지금 그죠? 얘만 갖고 오는 방법은 썸머리한 값 중에서 코에피션트만 갖고 오면 되죠. 코에피션트만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게 분석마다 조금씩 그 P값을 갖고 오는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썸머리도 해보고 뭐 아니면 썸머리가 필요 없이 갖고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썸머리에서 나온 아웃풋 상에서만 P값이 나타나니까 그 P값을 갖고 오는데 코에피션트라고 했더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매트릭스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디멘전을 볼까 얘를? 디멘전이 2 곱하기 4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아웃풋인데 아웃풋에 디멘전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필요한 값만 필터링 해낼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는 이 첫 번째 설명 변수에 대한 P값이니까 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4/2 행렬의 형태로 됐으니까 2/4 그러니까 밑에 줄에서 맨 오른쪽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얘는 어디예요? 2에서 4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럼 원하는 걸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 안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 2.4, 곧 두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P라고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걔를 P 리스트라는 방에다 차곡차곡 쌓아라.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쌓고 어떤 것이 0.05보다 작은지 아예 한꺼번에 볼게요. 봤더니 1, 2, 3, 4, 5가 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P 리스트 한번 찍어볼까요? P 리스트 봤더니 첫 번째 변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 그리고 두 번째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그 다음에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이건 거의 0이란 얘기죠. 그리고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섭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걸러진 모든 그 설명 변수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경우가 데이터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유의성이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왜 이런 영향이 있을까? 검정 통계량을 구할 때 검정 통계량에 의해서 결국은 P가 계산이 되는데 이 P를 계산하는데 샘플 사이즈가 영향을 줘요. 근데 이 데이터는 지금 1600개 정도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성이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골라진 변수들의 이름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이,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지수, HDL 수치, 그리고 혈당 수치가 전부 다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페어즈라는 거는 스캐터 플롯을 그린다고 했어요. 산점도. 그래서 한번 그려봐요. 그러니까 조금 깜빡하고 나오는 얘기는 이봐. 제가 그림을 좀 크게 하려고 하니까 얘가 좀 버버되죠. 이건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은 조금 이렇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는 콜레스테롤 수치거든요. 여기 맨 오른쪽 아래. 그러면 이것과 각 변수들의 관계를 보려면 이 밑으로 옆으로 쭉 보던가 아니면 위로 쭉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과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한쪽만 있어도 되는데 기본으로 그리면 양쪽으로 똑같은 걸 그려줘요. 그럼 우리 그냥 이 아래를 볼게요. 아래로 보면은 이 박스에 나타난 이거는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박스는 콜레스테롤과 HDL 수치, 이거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 얘는 체질량 지수와 콜레스테롤, 얘는 나이와 콜레스테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임상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렇게 혼자 이상한 값들이 있어요. 이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런 박스가 있으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는 바로 감잡을 수 있죠. X축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그 위로 쭉 올라간 나이에 해당하고 Y축에 해당하는 거는 옆으로 쭉 가면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죠? 여기 X축은 나이인데 그리고 나이도 90세가 넘는 사람도 있고 요 40, 50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크게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값이거든요. 측정값 콜레스테롤 수치. 이거 정상적인 값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상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지금도 앞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받은 데이터 예를 들자면 그걸 갖고 그대로 분석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데이터 썸머리에서 미니멈 맥시멈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그게 확 눈에 띄죠. 이게 맥시멈에서 확 걸러졌겠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700 정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뭐 별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이 두루뭉실 뭉쳐 있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그렇게 유의하게 P값이 작게 나타난 이유는 이런 값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값이 하나가 있으면 직선관계를 만들 때 소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이한 데이터 값은 꼭 확인해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서 그리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100개만 그려볼까? 할 수 있어요. 100개만 그려보는데 1569인가 이 데이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는 방법은 샘플 하는데 1에서 1569 그러니까 환자 번호예요. 거기에서 나는 100개만 골라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이게 지금 내가 지정한 거는 X 값만 지정한 거예요. 섭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잖아요. X, Y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인데 거기서 X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100개만 걸러서 그려볼래? 이런 그림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그려보면은 우연히도 다행히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까 그 700 정도 나왔던 값이 없어졌죠. Y축 레이블을 보면 알죠. 이렇게 보면 100이고 200이니까 맥시멈이 300이 안 되게 그려졌어요. 지금 아까 700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값이 걸러진 상태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은 이거 실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명령어는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환자 번호가 지금 1번부터 1569번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100개를 고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를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 고르는 걸 내가 화살표키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샘플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면은 어떤 독립 변수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그 유의성이 좀 강조가 돼요. P값에 샘플 사이즈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만약에 300개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면 300개만 임의를 뽑아서 반복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0개만 가지고선 이런 분석을 해서 그걸 조합하는 것도 또 재밌는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런 걸 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줬어요. 1589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페어스라는 걸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그리지 말고 여기 샘플 데이터하고 가로 닫음 다 그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 행에 해당하는 행에 해당하는 거를 100개만 골라서 그려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액이 분석이고 다중액이 분석. 그러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섭데이터를 골랐었죠, 내가.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만 고른 게 섭데이터예요. 그걸 여기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fit이라고 지정했어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볼게요. 만약에 다중액이 분석을 할 때 반응 변수, 그러니까 Y에 해당하는 걸 콜레스테롤 쓰고 물결 무늬하고 오른쪽에다는 관심 있는 변수를 쫙 나열해요. 나이,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지수, 뭐 HDL 뭐 5개가 있었죠. 그걸 쭉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셋을 지정하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물결 무늬하고 점 딱 찍으면은 이 안에 있는 변수 다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빼고 나머지 변수 모두 그거를 독립변수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이것만 실행해 볼게요. fit이라고 얘는 받았는데 그냥 fit을 받을게요. fit이라는 변수로 이 분석 결과를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그냥 fit을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섭데이터 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고 나이,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지수, 중성지방 수치, HDL 수치, 혈당 수치가 있는데 여기 점 하나만 찍으면 모든 변수를 다 설명 변수로 넣었어요. 5개를 하나, 둘, 셋, 넷, 5. 그래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절편이 60으로 계산됐고 나이에 들어가는 개수가 0.72, 뭐 체질량 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까보다 줄었죠.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보다. 아까는 나이가 1살 증가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1.08 증가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나이가 1살 증가하면 0.72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체질량 지수가 1 증가할 때마다 콜레스테롤은 1.85 증가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나니까 유의성이 없어요. 개수는 이렇게 구해졌는데 정말로 얘네들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를 보려면 fit이라는 거를 그대로 찍지 말고 썸머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썸머리를 하게 되면 이게 글자 타입에 따라서 자꾸 줄이 안 맞는데 제가 이거 줄 맞는 폰트를 찾지 못했어요. 좀 보기 불편하더라도 나이에 대한 유의성은 2.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여전히 굉장히 유의하죠.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도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중성지방 수치도 2 곱하기 마이너스 16승보다도 작고 그거 0이란 얘기예요. HDL 수치는 마찬가지 혈당 수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혈당 수치는 0.10이에요. 아까 단별량 분석했을 때는 어땠어요? 단별량 분석했을 때 혈당 수치도 의미가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 볼까요? 아까 구했던 거. 혈당 수치가 5번째 있었잖아요. 그게 피리스트브 했을 때 혈당 수치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별량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중요도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변수가 중요도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가 좀 약해진다거나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할 때 그럼 어떤 분석이 더 중요한가? 단순액이 분석과 다중액이 분석은 당연히 다중액이 분석이 중요하죠.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능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변수들을 다 집어넣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중요도를 이제 나눠 갖게 된다 보면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다 보고 가면은 저쪽에 결과가 있으면 여기서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각각 개수에 대한 그 유의성은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그럼 모형이 적합하냐 봤더니 모형의 적합성. 모형이 적합하냐는 뭐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나이와 체질량 지수, 중성지방 수치, HDL 수치, 혈당 수치로 설명이 되느냐. 그지? 그렇게 맞는 함수식이 적당하냐 하는 적합성을 봤을 때는 규문가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에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P가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으로 굉장히 작게 나와요. 이거는 모형이 굉장히 적합하다.
이런 변수들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설명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5개 변수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게 R스퀘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5개나 있어요. 그러면 어저스트 R스퀘어를 보게 되는데 0.1936. 아까는 6% 정도였잖아요. 설명력이. 설명력이 19%, 거의 20%가 나오죠. 그럼 모형이 되게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각각의 변수가 갖는 유의성만 따올 수가 있겠죠. 그걸 갖고 오는 방법은 똑같아요. 피스 썸머리에서 피스 썸머리 해볼게요. 그래서 코에피션트를 한번 볼게요. 단순회기 분석했을 때랑 똑같죠. 보면은 코에피션트 부분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디멘전이 어떻게 돼요? 디멘전이라는 거는 6x4. 그러니까 인터셉트부터 보니까 인터셉트부터 설명 변수 5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저것만 맨 오른쪽에 있는 핏값만 갖고 오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4를 하면 되는 거죠. 4개가 오지. 근데 나는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나이에 대한 유의성, 체질량 질서에 대한 유의성 이런 거 반복적으로 갖고 오게 되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걸 차곡차곡 쌓는 방을 따로 만들어요. 나이의 P리스트, 체질량 질서의 P리스트, 중성지방 수치의 P리스트. P리스트라는 거는 P밸류를 모은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HDL의 P리스트. 그런 걸 반복할 때마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이 중에 가장 유의한 변수는 어떤 건지 그렇게 찾아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일단은 지금 5개의 변수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때 각 요인에 대한 핏값만 어떻게 갖고 오는지 보여주는 명령어를 실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썸머리하고 핏, 그러니까 선형 함수를 실행한 것, 그 안에서 개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코에피션트만. 그 안에서 4번째라는 거는 p-밸류가 맨 오른쪽 컬럼에 있었으니까 그것만 갖고 오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